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 보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고1 친구들 안녕. 박수 드릴게요. 우리 예비고1 친구들. 네, 뜬금없는 박수.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 들어오신 것만으로 절반 성공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거 캡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면은 그냥 개꿀잼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여름방학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알겠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영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에 봐봐요. 단어 암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영어에 도움 크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제가 좀 이따 계획을 다 세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그 교과서 보시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 있잖아. 그 각 단원별로 그 문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교과서 딱 보시면은 2학기 때는 내가 가정법 과거를 배우겠구나. 뭐 과거 완료를 배우겠구나. 뭐 so 블라블라 that을 배우겠구나.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2학기 때 배울 교과서 문법을 미리 공부해 놓는 것 굉장히 괜찮겠죠? 전략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내가 문법이 부족하니까 문법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서 쌓아 올려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이제 예비고1이시니까 어려운 문장들의 해석이 잘 되기 어려워요. 맞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정말 작은 단위의 이런 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긴 단위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해석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치, 여러분들 중3인데 그런 적이 있겠냐고. 별로 없어요. 그냥 교과서대로 따라온 것 뿐이잖아, 보통. 물론 학원에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차근차근 정말 쉬운 단위에서부터 점점 길어지는 문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차근 해석을 해야 해석이 잘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봐봐, 일단. 이 세 개를 다 하면 베스트인데, 세 개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세 개 다 하라고 하고 싶어. 두 개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방학 동안에 허송세월 보내고 놀다가 그냥 근데 심지어 제대로 놀지도 못해. 그냥 제대로 맘 놓고 놀지도 못하고, 뭔가 학원 좀 이래 다니고, 저래 다니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다가,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방학이 지나가. 그럼 방학이 지나고 내가 방학 때 뭐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뭔가 제대로 완성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문법도 똑같이 어렵고, 또 단어도 똑같이 어렵고, 내가 외운 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외웠다고 하더라도 싹 다 까먹어버렸고, 또는 해석?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어렵고,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하면 무조건 일단 성공입니다. 다만 성공을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성공이야, 일단. 그렇게 제가 가이드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단어 암기랑 문법 공부랑 해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보세요. 일단 단어는요, 여러분들 보통 여름방학이 4주잖아. 한 4주 정도란 말이에요. 한 28일 정도 된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시동을 걸면 충분히 30일 이상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28일로 잡았습니다. 주말 다 빼고 그냥 평일만 해가지고 대충, 그럼 얼마 정도냐? 5, 25, 5주? 한 5에서 6주 정도 사이 정도 잡을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슬슬 시동을 건다라는 가정하에 평일만 공부하게 되시면 한 28일 정도 나올 것 같아. 계약할 때까지. 알겠죠? 그렇게 치고, 아니면 4주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어를 20개씩 외울 거냐, 30개씩 외울 거냐, 40개 또는 50개씩 외울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단어를 외우려면 단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장도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고 한번 사봐, 한번 서점 같은 데 나가가지고 단어장을 골라보세요. 네, 단어장 고르는 거 좀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딱 봤어. 근데, 이거 처음부터 그게 데이 1, 데이 2, 1과 2과 3과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첫 과를 딱 봤는데, 30개인데 30개 중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단어장은 절대로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보다 쉬운 거 가야 돼. 생각해봐요. 단어장을 외우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단어장이야. 물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단어장을 빡세게 외웠을 때 효과가 크겠지. 그건 맞는데 그게 사람 심리가 쉽지가 않다고. 포기하게 된다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돼. 너무 처음부터 좌절감을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 뭐 유명한 단어장들 많잖아. 솔직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쵸? 그럼 단어장을 보고 그래 요 정도면은 한 과에 30단어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단어가 한 10단어 정도는 있네. 이 정도. 아니면 내가 그래 절반 정도는 아는데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한 3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아는 그 정도 수준의 단어장을 선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30개를 외운다고 쳐봐. 여기서 말하는 30개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만 3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과가 30개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이미 10개야. 그래도 그냥 한과를 외우는 걸 30개라고 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한결 좀 쉽잖아. 그렇잖아. 이미 아는 단어도 들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20개만 외워도 30개 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어디 가서. 선생님 저 하루에 30개씩 단어 외우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중에 제가 아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30개씩 꾸준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 20개씩 외웠다. 그러면 이제 방학 끝나잖아? 560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오케이? 내가 만약에 욕심을 진짜 내가지고 50개씩 외웠어요. 그럼 1400개, 1400개면요. 거의 단어장 한 권이야. 약간 과정 보태면 단어장 한 권이라고요. 한 권 가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라 잡으세요. 근데 이것만 약속합시다. 여러분들 뭐 50개도 좋고 40개도 좋고 아니 20개를 해도 좋아. 알겠죠? 안 하지만 마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씩 하기로 했어. 선생님 제가 단어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저는 20개씩만 하려고요. 좋다 이거야. 대신에 그냥 뭐 하루에 뭐 한 과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과 보고 그 다음날에 그 다음 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했던 걸 까먹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단어는 적게 잡아도 좋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항상 학습을 해 나갈 때 진도 나갈 때요. 이전에 했던 것까지 빠르게 이제 1과부터 다시 보면서 복습 좀 하세요. 진짜로.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방학이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간 단어가 몇 단어인지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단어장 한 바퀴만 돌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단순한 양보다 질이다 이거야. 머릿속에 정확히 몇 단어가 들어갔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어떤 학원에 가도 하루에 한 20개씩만 외워라라는 학원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이야. 학원 보면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원은 막 한 번에 막 90개씩 가자. 어떤 학원은요 막 일주일에 막 200개씩 가자. 이런 학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린 양보다 질이야. 알겠죠? 내가 조금 적게 외우더라도 내가 외운 건 확실하게 했다. 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정쩡하게 하루에 50개씩 진도 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20개씩 진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여름방학 끝났을 때 560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니? 네. 부탁드릴게요. 단원 얘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얘기해보자. 자, 문법 여러분들 제 강의가요 유익하면서도 개꿀잼이거든요. 솔직히 꿀잼이에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고 끝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일단 우리 방학 동안에 기초 문법 강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문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내가 설령 선생님 저는요 2학기 때 배울 문법을 미리 하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그냥 문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라든지 상관없어. 일단 기초적인 문법 강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요거 들으시면 돼요. 제 강의 중에. 힐링 영어 실력 한 번에 915H라는 강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들으시면요. 그냥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 끝나요. 그것도 한 18강 정도만으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진짜야. 그래서 무슨 여러분 솔직히 막 문장의 형식 이런 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막 목적어 어떻고, 보어가 어쩌고, 목적이 보어가 어쩌고, 이런 단어들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법 용어도 빠삭하게 알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 그럼 저는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형식, 주어는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 뭐고, 보어가 뭐고, 뜻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 강좌야. 처음부터.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완강하시잖아요. 한 18강 되거든요. 이거 완강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문법 잘한다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물론 내가 남자를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갖춰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문법 좀 할 줄 아네? 라고 바로 됩니다. 바로.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해시켜 드린 다음에 암기까지 시켜드려요. 한번 맛보기라도 들어보시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전국에 계신 예비고1 친구 여러분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니, 후회하겠지. 어머, 내가 왜 김범원 선생님 강의를 이제야 듣기 시작했지? 아, 내가 좀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하실 겁니다. 확실해. 진짜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찾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제 2학기 문법 같은 거 골라서 듣고 싶다 하면은 제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2학기 때 배울 문법 파트만 골라서 들으세요. 그것도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뭐라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죠? 아니면 수강 신청 한 김에 처음부터 정주행 하기. 이게 가장 베스트죠.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응?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추천. 오케이? 저의 시그니처거든요. 병아리. 자, 추천. 베스트. 알았니? 한번 해봐. 후회는 없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꿀잼 해석법 강조하거든요.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제 단어 아는 걸로 막 조합해서 얼렁뚱땅 하거나 그냥 이제 뭐랄까 좀 기준이 좀 없는 거지. 그래서 짧은 문장 해석이 대충 되는데 조금만 길어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도 안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부터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영어 독해 13시간을 끝낸다. 요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13시간만 투자하시면, 13시간이면 뭐 하루에 절반 아니냐? 맞잖아.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1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들어도 13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복잡한 문장 나와도 해석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착착착 해서 해석을 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단어나 수거 이런 싸움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 내가 이제 단어만 알면 이 표현만 알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생긴다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봐봐. 요 강좌는 제가 좀 더 준비했거든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시작해. 이런 기본적인 쉬움 이건 문장도 아니지. 구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올바른 환경 하에 이 모든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기에서 이런 기본적인 해석법부터 가르쳐 드린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초반부에는 요랬는데 중간에 요렇게 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만 할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적은 양의 돈을 많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한 빛 기부자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중반부에.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니까 제가 그냥 방법만 그냥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라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는 이 정도 문장도 쉽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가 되잖아? 이런 문장도 결국 물론 쉽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거 수능 기출 문장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출 문장이야.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복잡한 문장이 나와도 떨지 않게 됩니다. 뭔가 규칙성있게 해석하려고 여러분들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봐봐. 자,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에게 배경을 줌으로써 근데 어떤 배경이야?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니까 그 영화의 개봉 시점과 동시대인 그러한 배경을 줌으로써 아이 관객들은 경험하고 또 identify with가 어디 공감하거든요. 그 영화의 주제를 경험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말이죠. 뭐보다 더 쉽게 그들이 그랬을 것보다 즉 그들이 경험을 하고 공감했을 것보다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If the film had been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만약에 그 영화가 그 소설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각색이었더라면 그들이 경험을 하고 공감했을 그러한 정도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주제를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딱 나와요. 물론 지금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서부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장 해석법 다 가르쳐드리고 그러다가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개념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복잡한 문장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해석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엔 이런 문장 해석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읽고 끝내자 얘들아. 자, 시작.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말자.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학생들을 보았죠. 근데 저만 봤을까요? 여러분들도 봤잖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동안 이제 수많은 이제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16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살았으니까 그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항상 우리는 방학을 약간 좀 허송세월식으로 보냈어요.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남는 게 그렇게 컸는지를 생각해보라고요. 별로 없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많은 걸 하면 당연히 좋죠. 많은 걸 하면서 남기는 것도 많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일단 하나만. 자신감 붙었어? 2개. 뭔가 삘도 왔어? 그럼 3개 다 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말자라 그랬지. 하나 한 사람보단 2개를 제대로 한 사람이 나을 거고 2개를 제대로 한 사람보다 3개를 한 사람이 더 나을 거 아니야. 제대로 한 사람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 강의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골라 잡으셔가지고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또 다른 캐스트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화이팅!